국민을 위한 대신으로서 꼼꼼하게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는 등 관련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당내 상황부터 정책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운영위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예, 운영위 예.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네. 원내 부대표는 이제 운영위를 이제 그 당연직으로 하고 뭐 네. 저는 가방입니다만은 지금 운영위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네.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지금 달려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그 당 관련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뭐 다음 주도 어쩌면 넘길 수도 있다. 추석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꽤 깊은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파장이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당내 이제 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이실까요? 점점 이준석 전 대표의 조금 입장 내지는 표현이 조금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탄원서 내용은 뭐 보통 우리 당원을 넘어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당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꾸 이제 입장이 지금 좀 강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많습니다. 네네. 많이 좀 걱정스럽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군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지난 폭우 피해 당시에 실언 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또다시 이제 논의가 될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일단 먼저 그 저희 동료 의원이 김성원 의원이 지난번 이제 수해 복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좀 부적절한 네. 그런 어떤 그 비발언을 해서 특히 수해로부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고 참 100번 사과해도 부족함이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좀 특히 이런 어떤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그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뭐 좀 뭐 강하게 내지는 좀 정확하게 좀 징계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권은희 네. 의원 문제는 잘 아신 것처럼 저희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합당해서 저희 동료 의원입니다만은 좀 뭐 당의 의사 결정은 물론이고 최근에 어떤 경찰국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권은희는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뭐 해주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뭐 됩니다만은 뭐 당장 뭐 추가 징계하기보다는 좀 윤리위원회로서는 좀 더 당의 어떤 그런 어떤 화합 내지는 어떤 해당 행위를 좀
적자는 차원에서 네. 그런 어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그런 와중에 당내 혁신위가 어제 네. 1호 혁신안을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윤리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안인데 윤리위원장 임기가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늘어났고요. 또 공천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넘기기로 한 네. 그런 내용인데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고 당내 네. 분위기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안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것도 이제 최종 안이라기보다는 1차 초안이기 때문에 네. 전체 어떤 뭐 당의 특히 이제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가 뭐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단지 방향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다. 즉 이제 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어떤 입장. 뭐 사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과정에서 봤다시피 사실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희 당이 윤리위원회가 기능이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자격 심사 기능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고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좀 당내 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도출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원칙은 공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천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좀 분산을 해서 네. 자격 심사 그리고 경선 그리고 관리를 별도로 분리를 하자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뭐 추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긍정적인 방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당의 정책과 이제 의정 활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당의 규제 개혁 추진 단장을 예. 맡고 계신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대통령 그 선거 때부터 네네네. 강조해 왔던 게 규제 개혁 필요성을 네. 이제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또 속도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역대 정부들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그렇습니다. 예. 결코 성공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규제 개혁 추진단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네. 역점을 두실 계획인지 함께 네네. 들어볼까요?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개혁을 뭐 역대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네.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니까 네. 그것을 하나 하는데 당연히 어떤 반대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결국은 이제 민간 경제, 시장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하기에는 많은 국가 부채 그리고 금융정책으로도 미국이 지금 FOMC가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은행이 시중금리를 좀 따라가기 좀 흑흑거릴 정도로 사실은 금리 정책 또 경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재량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분야, 즉 규제 관련된 이런 어떤 분야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국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규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 산업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적인 문제, 특히 국민의 삶의 질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사이드, 집행부 사이드에서만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입법의 95%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국회에서 이거를 뒷받침 혹은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먼저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좀 달리 입법에서부터 집행부하고 같이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설득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좀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좀 가시적인 좀 성과가 네.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타나야지 대한민국이 저는 미래가 그래도 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보는데 첫 번째 이제 경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의 어떤 삶에 어떻게 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런 각 분야별 좀 우선순위를 제가 이제 정부에 해당되는 어떤 분야와 같이 이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융 분야, 네. 금융 투자 분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보험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런 투자에 활성화되는 분야, 특히 또 국민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료, 환경 이런 분야에서 간담회, 이해관계자들과 있던 간담회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좀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당장 기업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네. 야당에서는 과도한 기업 봐주기다 이렇게 네, 지적을 네, 네.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개혁일지라도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데 단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령 혹은 규칙으로 빨리 해결될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업 봐주기다, 뭐 기업 특혜다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추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설득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번 규제 개혁은 설사 결과가 실패를 하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하다 보면은 아마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마냥 좀 반대만 하기는 힘들 거다. 앞으로는 네. 국회 차원의 어떤 규제개혁 특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밀접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성형수술을 도수 치료로 이제 둔갑을 해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에게 네. 징역형에 이제 선고가 된 그런 네. 뉴스가 있었는데요. 보험 사기가 이제 해마다 늘고 그렇습니다. 수법도 점점 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국내 이제 보험 사기 실태는 이제 어떤 정도인지 더불어서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까지 네. 같이 들어볼까요? 예,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좀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거의 사기 규모가 한 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성형외과의 도수치료 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 국민을 좀 공분을 좀 야기했던 그 계곡 살인 사건 이현애 씨 건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보험 사기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어떤 ICT가 발전할수록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험 어떤 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범죄, 사기 범죄가 좀 많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보험방지 특별법 내용은 기존의 어떤 사기 피해보다는 훨씬 더 가중 처벌을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네. 그리고 입증 책임도 일부 좀 완화하자는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도 있고 특히 어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계에서도 현실적인 또 요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뭐 그렇게 충돌 내지는 갈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 사기 중에서도 또 완화되는 그런 이제 법안도 아니면 제가 말한 것은 네. 보험 사기 범죄를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완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수사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걸 좀 하자 그런 내용도 처벌을 있습니다. 강화하는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네. 처벌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처벌에 대한 어떤
어떤 벌금 액수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어떤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은 여야가 뭐 그렇게 의견이 뭐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네. 네, 다음 달 초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네.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앞으로 많은 일정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하기 전부터 요즘부터 뭐 사실상 너무 좀 바빠져서 네, 네. 사실은 이제 정기국회라는 그런 어떤 느낌도 안 듭니다만은 어쨌든 네.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만이 다루는 또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시즌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이제 네네. 정기국회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 좀 이제 나아질 것인지 또 그리고 거기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과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특히 이제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보다는 또 문재인 정부 지난해까지 했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어떤 어부의 강제 북송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감시 내지는 그런 어떤 견제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쳐서 접어들어서 네. 정말 이제 선선한 어떤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상큼한 어떤 우리 국회 방송에서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덕담도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시장의 규제 개혁 필요성과 그 방향 그리고 당내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